그냥 전원이 다 오는 날이 없구만. 전원이 다 오는 날이 없어. 응? 아무튼간 그 고등학교 관련해서 아까 이제 교준이도 좀 질문을 했고 잠깐만 좀 얘기를 할까? 일단 그 제출한 사람들은 일지망을 어디 썼는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 윤석 씨 제출했어? 내일까지. 내일까지요? 교준이도 내일까지고 그 다음에 재은이는 금요일까지야? 예나는? 냈는데 빠꾸 먹었다고? 왜 빠꾸 먹어? 미끄러질 수 있다 다시 쓰는 에? 미끄러질 수 있다고요? 거. 아, 너 얼마나 미끄럽길래? 어. 그러니까 1일에 정발 쓰고 2에 거기를 썼는데 혹시 정발이 안 되는데 2, 3주만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지. 보통 그래요. 그래서 더 안정적인 학교를 쓰라고. 뭐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종현이는? 저 일지만 배웠었는데. 대화? 네. 근데 1단계, 2단계가 있잖아요. 그 일지망에는 1단계가 다 떨어져야 2단계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막 뭐 워낙 말이 달라갖고 근데 이제 보통은 그 일지망 떨어지면은 완전 그 딴 데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학생들 실제로 보면은요. 막 십몇 지망 막 붙고 막 이런 애들도 봐갖고. 예. 그래서 자세하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참 저기 뭐냐 준영이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야. 아직 안 썼어? 아직 안 쓴 사람이 많구나. 그러면 저기 고등학교 선택에 관해서 이제 항상 좀 이렇게 질문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내 입장에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디가 다 똑같아요. 어디가 다 똑같아.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여러분은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게 일단은 고교학점제가 시작이 된다라는 점 이게 아무래도 크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내가 봤을 때는 그 진로 과목을 좀 기준으로 사실은 좀 고민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일단 내가 어떤 계열로 갈 건지는 미리 사실은 생각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 여러분 잠깐 이제 좀 설명을 해줄게요. 이걸 설명하고 그 다음에 데일리 검사랑 좀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흔히 지금 이제 크게 나누면 수시와 정시로 나뉘잖아요. 이제 대입을 할 때. 근데 이제 학교마다 차이는 있는데 정시의 비중이 40에서 55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퍼센테이지가. 이 퍼센테이지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선발 인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선발 인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 대학교에서 1000명을 뽑겠다. 그럼 1000명 중에 50% 하면은 500명은 정시에서 뽑고 500명은 수시에서 뽑겠다. 이 선발 인원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정시가 50%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당연히 남는 거는 수시가 50%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수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세 갈래가 있잖아요.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죠. 여기에서 이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특정 과나 특정 대학 같은 경우는 학종에서만 뽑는 데도 있습니다. 반대로 정시에서만 뽑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은 정시 전용으로 뽑는 학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서울대 정도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많이 뽑는데 학종을 기준으로 사실은 이 생각을 해야 돼서 지금 이 고교학점제가 머리가 아픈 거예요. 만약에 내신 성적 다 필요 없고 내가 그냥 수능 잘 봐서 대학 가겠다. 그러면은 뭐 고교학점제고 나발이고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수능 공부하면 됩니다. 심플해요. 근데 우리가 뭐 고교학점제니 무슨 뭐 미리 뭐 설정을 해놔야 된다니 뭐 어쩌니 이게 다 얘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것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하자면요. 비중은 항상 매년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비중은 달라지지만 제 생각에는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이 전형은 안 없어질 겁니다. 안 없어져요. 왜냐면 꿀 빨기 좋거든요. 대학 입장에서. 대학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학종은 교과와 비교과를 말 그대로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보는 전형을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학생부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생기부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말하는 겁니다. 출결을 보는 학교도 있고요. 봉사 시간을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보는 건데 그런 거는 일부에 지나지 않고요. 대부분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건 대부분 인서울에 좀 나름 저명한 학교를 가는 게 목표일 거 아니냐. 그러면 좀 좋은 대학들에서는 대체적으로 보는 게 이 비교과 영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흔히 세특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세특. 너네가 설명회 때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세부 특기 사항을 이제 줄이는 건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 세특에 들어가야 되는 게 바로 이제 진로에 관련된 겁니다. 진로 관련. 요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특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교과목을 선정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제 학종이 교과와 비교과를 합쳤다고 해서 이게 덜 중요하다는 아닙니다. 제가 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수시에서 교과로 만약에 내가 인서울을 가려면요 3년 동안 총 10번의 시험을 봅니다. 1학년 때 4번, 2학년 때 4번, 3학년 1학기 2번 총 10번의 시험을 보죠. 총 10번의 내신 시험에서 교과 전형으로 만약에 인서울을 갈 거라면요 1등급 대가 나와야 돼요. 1.0에서 1.9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2.0이면 인서울 못 가나요? 못 간다고 보시면 돼요. 못 간다고 보시면 돼요. 1등급이라는 거는 상위 몇 프로예요? 4%. 상위 4%. 학교에 300명 있어. 그럼 몇 등까지? 12등까지. 300명 중에 12등 안에 들어야 1등급이에요. 겁나 빡세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얼마 동안? 10번의 시험 동안 해야 돼요. 10번의 시험 동안. 만만치 않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아니면 사실상 인서울은 힘들다고 보셔야 됩니다. 날이 갈수록 더 심화될 거예요. 여러분이 수능 보는 3년 뒤에는 이게 더 심화될 겁니다. 두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까 말했다시피 얘가 핵심이거든요. 세특, 세부특기사. 그러니까 이제 생기부에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 작성이 되느냐, 이 생기부를 꾸린다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은 진로 설정이 미리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1학년 때부터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를 짜갖고 이렇게 해서 세특을 이제 써갖고 내가 이제 따로 활동해서 선생님께 제출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를 내가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설정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 점이야. 그러면은 내가 세특이 잘 돼 있다는 전제에서는 그럼 인서울을 내가 몇 등급이면 갈 수 있는가? 3등급 이상이면 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야? 이 3등급도 쉽지가 않아요. 3등급이면 상위 23%입니다. 그러면은 300명, 전교생이 300명이라고 치면요. 대충 한 70등입니다. 300명 중에 70등 안에 들어야 3등급이에요. 70등 정도. 빡세죠? 근데 지금 대부분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300명이 채 안 돼요. 전교생이. 대부분 한 270명? 250에서 300명 요 사이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3등급을 받는 것부터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요. 내가 교과로 가든 학종으로 가든 나발이든 일단은 내신 성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단은. 아무리 내가 세특이 좋아도요. 내가 4등급대 미만이에요. 그러면 못 써요. 인서울 못 쓴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기본 자격 요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향성은 무엇일까요? 내신 성적을 비교적 잘 챙길 수 있고요. 그리고 세특을 잘 챙길 수 있고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진로 과목이 잘 설정되어 있는 학교가 되겠죠. 즉 여러분의 진로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그러면서 동시에 정시에 대한 대비까지 된다면 완벽한 학교일 텐데 이딴 학교는 없습니다. 이런 학교는 없어요. 이런 학교 있으면 다 여기 가죠. 이런 데는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조금 더 낫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좀 달라요.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정시는요. 솔직히 말할게요. 내가 이제 지금 실시간 수업을 하고 있어서 약간은 이 발언의 수위에 약간 걱정되는 게 있는데 제가 솔직하게 그냥 얘기하면요. 고등학교에서 저는 이제 그 학교에 있어봤던 사람으로서 제가 과감히 얘기하건데 고등학교에서는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안 해요. 그렇게 열심히 안 해요. 사립고등학교라면은 좀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이 근방에 사립이라고 해봤자 대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시로서 아이들을 뭔가 수업을 진짜 기깔나게 수업을 해줘갖고 정시에 대한 대비를 해주는 학교? 전 못 봤어요. 그런 학교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시를 진짜 제대로 쳐주는 학교는 저는 못 봤다는 거예요. 과목마다 물론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한 과목만 보나요? 수능에서? 아니잖아. 국영수에 탐구까지 보는데 국영수 탐구를 전부 다 학원을 안 다녀도 될 정도의 수준으로 가르쳐주는 학교 선생님이 얼마나 있냐는 거야. 1%도 안 될걸요? 아마?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정시 대비하려면 어차피 학원을 다녀야 돼요. 학교만으로는 솔직히 지금 수능 기준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으로 정시 대비가 된다? 학원 뭐하러 다녀요? 다닐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시는 어차피 학교에서 끼치는 영향력이 적기 때문에 얘를 기반으로 학교를 선택하는 건 별로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요걸 기반으로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여기에서 두 가지 중에 이 두 가지가 다 만족하는 학교면 좋겠죠. 근데 진로 설정을 아직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막 여러 가지 이제 그 진로도 다 각자 다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제일 일반적으로 나누는 두 가지가 문과 계열이냐 이과 계열이냐라는 게 가장 일반적인 선택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설명회 때 이제 원장님께서 추천을 해주셨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문과 계열이라면은 이제 보통 많이 이제 선택하는 게 이제 뭐 저동이라든가 뭐 안목이라든가 뭐 이런 쪽이 되겠죠. 그렇죠? 이과 계열이라면은 당연히 이제 주엽이라든가 뭐 정발이라든가 뭐 이런 쪽이 되겠죠. 주엽이나 정발. 뭐 그럼 기타 다른 학교들도 엄청 많잖아요. 뭐 대진고도 있고 그다음에 중상고도 있고 또 어디 있냐? 뭐 갑자기 생각하니까 기억이 안 나네. 뭐 일산동은 이과 계열에 바꿔요. 일산동고. 그다음에 또 어디 있냐? 일산 서구 기준으로 일산 서구나 좀 파주 쪽까지 간다면은 뭐 예를 들어 뭐 동패고도 있고 뭐 덕이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러 학교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일단 이 진로 과목에 대한 공개는 아직 안 돼 있어요. 제가 학교 페이지 들어가 본 결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미리 알기가 어려운 정보예요. 몰라. 아직 학교에서도 안 정했어요. 아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는 정보가 아니죠. 그럼 우리가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요건은 내신이 조금 그나마 수월하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문과 계열이냐 이과 계열이냐 쪽을 기준으로 해갖고 우리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플러스로 더 좋은 건 뭡니까? 거리가 가까우면 더 좋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여러분께서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내신이 수월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요. 분명히 말합니다만 1등급을 받기 쉬운 학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학교는 없습니다.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어느 학교 내신 시험이 아무리 쉬운 학교여도 1등급은 쉽지 않아요. 어느 학교든. 근데 그거는 있죠 여러분. 내가 1등급을 찍을 가능성이 높냐 낮냐 정도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학교 시험이 예를 들어서 쉬워요. 그럼 내가 조금만 공부해서 신경 쓰면은 다 맞거나 한두 개 틀리거나 정도가 가능하겠죠. 좀 열심히 공부한다면.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지난번에 상사등급 받았어도 이번에는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런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시험이 겁나 어려워. 도저히 내가 진짜 내 머리로서 열심히 공부해도 답이 없어. 그런 학교도 있거든. 그런 학교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가 영어 과목 하나만 갖고 우리가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국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사실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일단은 기본이 영어 선생님이다 보니까 영어를 제외한 다른 정보는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저한테는요. 제 나름대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수학이나 기타 국어 같은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여러분이 대부분 수학학원은 다니고 계실 테니까 그 수학학원에서 좀 정보를 얻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학교 시험의 난이도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그 기타 제반적인 것들. 이 학교가 뭐 생기부는 어떤가? 학교 선생님은 좀 어떠한가? 그리고 뭐 이제 세특은 좀 잘 해주는 편인가? 뭐 아니면은 뭐 당연히 이제 뭐 영어 시험에 대한 난이도나 이런 건 어떤가? 뭐 이런 기타에 관련된 거.
그거는 제가 좀 여러분께 도와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는 제가 상담이 좀 어렵고요. 제가 수업이 이번 주는 좀 보강을 많이 잡아서 좀 꽉 차 있고,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제 어떤 타 과목에 대한 정보가 있는 상태이면서 여러분의 그런 그 중학교 시절의 그 생활기록부가 있으면서 마지막 세 번째가 내가 지금 일단은 일지망을 여기를 생각하고 있다. 그럼 왜 거기를 생각하는가에 대한 이유까지 이거를 좀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온다면 그러면 제가 여러분 이 고등학교 입시 상담에 대해서 조금 개별적으로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물론 방금 전에 세 가지가 충족이 안 된다면은 전 안 해줄 거예요, 상담을요. 그리고 신청자에 한해서만 해줄 겁니다. 내가 막 나서서 야 너 빨리 해 이러진 않을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방금 전에 말한 세 가지를 좀 준비해 오시면은 제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까먹으실 수 있으니까 우리 예비고일반 여기 반에다가 고입 상담 절차라고 쓸게요. 첫 번째, 일단은 생기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교를 일단 정해놔야 됩니다. 학교를 정해놓고 그곳에 가려고 하는 이유 이 정도만 있으면 일단은 될 것 같아요. 제가 세 가지로 말했는데 이 정도만 있으면 일단은 고입 상담을 하는데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 여기서 좀 오히려 더 추가를 하자면요. 진로를 좀 미리 여러분께서 아니다. 타 과목 그냥 다 쓸게요. 타 과목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진로 설정 뭐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 우리 단톡방에 보내드렸으니까 요거를 다음 주 중에 만약에 되신다면은 저한테 좀 가져오시면 제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입시 관련해서 좀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흘렀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데일리 테스트 본 것들 있죠? 그거 검사를 할 테니까 데일리 테스트 본 것 좀 보여주세요. 이게만 또 뭐였나? 단어시네. 채점을 제대로 안 했는데? 틀린 건 왜 안 고쳤어요? 이거? 되나? 틀린 거 왜 안 고쳤어요? 틀렸잖아. 뭘 몰라, 답지에 나와 있는데 이 자식아. 아니 너 좀 붙여놓고 검사하는 자식아. 자, 봐봐. 오케이. 자, 붙이고. 해석은 참 잘했네. 근데 근거를 쓰는 게 좀 약하네. 지금 근거는 다 붙었네. 보니까. 문제는 잘 풀었는데 말이야. 자,
잠시만요. 여러분 지금 전체적으로 테스트 결과를 보면요, 여기가 너무 약해요. 여기가 근거를 쓰는 부분이 지금 상당히 여러분께서 많이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 테스트를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요 책에 있는 거 저 그냥 그대로 내고 있어요. 거의 그대로 내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는 약간 변형을 해서 출제하지만 거의 내용은 그대로 내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거의 다 그대로 쓴 거예요. 30페이지에 있는 거. 30페이지를 보시면요, 16, 18, 19, 20번 문제 있거든요. 16, 18, 19, 20번 그거 그대로 낸 거예요. 그대로. 됐어?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과연 이 문제를 풀 때 제가 항상 이 부분을 풀 때는 구문 분석과 해석을 하도록 숙제를 내주고 있잖아요. 그쵸? 이 부분을 낼 때. 근데 구문 분석과 해석을 지금 과연 제대로 해오고 있는 건 맞는 건지 좀 의문이 듭니다. 오늘 숙제 같은 경우도 지금 검사 결과를 보면은 예나랑 준혁이를 제외하고는 지금 숙제가 제대로 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안 돼 있어요. 지금 체크되어 있는 걸 보면은. 이거는 여러분 좀 문제입니다. 이거는 좀 문제예요. 자,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네요, 여러분들. 학교를 어디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네요. 이거 상담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학교를 어디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근거를 우리가 제시를 할 때는요, 반드시 정확하게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어법 공부의 포인트는 얘들아, 정확하게 공부하는 거야. 정확하게. 정확도가 생명입니다. 구문 분석 하나하나 꼼꼼하게 해야 되고요. 해석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법적인 단서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아주 정확하고 정밀하게 접근을 해야 돼요. 자, 첫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Plastics in the ocean. 자, plastics 복수형 나왔으니까 are 제대로 나와 있고요. be considered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겨진대요. 플라스틱이 여기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이 여겨지는 거니까 문제될 게 없겠죠. 그리고 원래 우리가 하나 알아뒀으면 좋겠는 게요. be considered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반드시 보어가 나옵니다. 보어가 나와요. 왜 그런 줄 알아? consider는 consider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기본 구조란 말이야. 얘를 뭐뭐로 여기다 이거란 말이야. 근데 얘를 수능태로 바꿨어. 어떻게 되겠냐? 주어 나오고 비동사에 considered 나오고 목적격 보어였던 애 내려와서 보어로 나오는 거예요. 됐어? 이런 구조란 말이야. 그러면 be considered 뒤에 뭐 나와야 돼? 당연히 보어가 나와야겠죠. 됐어? 그래서 a serious environment concern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보어라고 나와 있죠. 됐니? 자, 보어가 명사로 쓰일 때는 뭐뭐로 이렇게 해석하면 돼. 됐어? 그러면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은요 여겨진대요. 심각한 환경적인 우려로 여겨진다고. 됐어? 해석하는 방법이 다 정해져 있다고요. By expert 전문가에 의해서. 그럼 여기까지는 문제될 거 없고, in particular 특히 microplastics. 자, 얘가 주어야. 여기 복수형이죠. 근데 뒤에 콤마가 나왔어요. 콤마 나왔으면 콤마 찾아야겠죠? 여기까지입니다. 됐어? 그럼 콤마를 묶어볼게요. 여기 일단 제끼고 뒷부분을 보자. 뒤를 봤을 때 has found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일단 뭐가 틀렸어? 주어가 복수형이잖아. 그럼 복수에 맞는 동사로 바꿔줘야겠죠. 그쵸? 근데 쌤이 분명히 얘기했던 게 우리가 동사에 관련된 문제가 대부분 어법에서 출제율이 과반수 이상이라 했습니다. 70%예요. 70%. 동사 관련된 문제가. 자, 동사 관련된 걸 풀 때는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수일치, 시제일치, 태 이 세 가지 신경 써야 된다 했어 우리가. 됐어? 일단 수일치 하나 찾았잖아. has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have로 바꿨습니다. 자, 수일치 체크했고요. 그 다음에 시제. 제가 이것도 전에 말씀드렸는데 시제는요 여러분 대부분 잘 출제가 안 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시제 문제는 거의 안 나와요. 태로 넘어가도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럼 태는 능동이냐 수동이냐인데 find 뒤에 투부정사 나왔거든. 얘들아, find는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삼을 수 없어요. find는 어떤 구조냐면 find 목적어 투부정사야. 됐어? 얘가 뭐뭐 하는 걸 발견하다입니다. 됐어요? 이게 기본 구조란 말이야. 근데
뒤에 목적어가 없이 바로 to 부정사가 나왔네. 목적어가 안 나오면 내가 무슨 태 써야 된다 했어? 수동태 써야 된다고. 분명히 능동태와 수동태를 배울 때 제가 설명했었죠. 능동 뒤엔 목적어가 오지만 수동 뒤에 목적어가 오지 않는다.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뒤에 find 이하에 목적어가 없고요. 해석도 해봐야 돼요. 플라스틱이 발견을 하겠어요? 플라스틱이 발견되는 걸 거 아니야. 됐어? 따라서 역시나 해석적으로도 수동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have found 하면 수동태가 아니잖아. have been found라는 형태가 돼야 되지. 됐니? 그래서 발견되었다. 어떻게? To be especially harmful. 특히나 해로운 것으로 발견되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는 미리 말씀드리면 어법적으로 맞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법적으로 맞는 것도 이렇게 근거를 제가 4가지나 썼습니다. 즉, 여기에서 어법으로 시험에 나올 만한 게 무엇인가를 체크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하나씩 봅시다. You might believe. 너는 믿을 수도 있어. 대절을. 이 that은 그냥 항상 시험에 잘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that 갖고 시험 내는 게 뭐냐면 왔을래 됐을래거든. 그러면 that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명사절 접속사란 말이야. 접속사. 접속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와요. 무조건. 그래서 주어 동사라는 완전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여기 수동태 보이죠? is related. 수동태 나오면 보통은 일형식의 완전한 문장이라 생각하면 편해요. 그래서 money is not related. 주어 동사 완전한 문장 나왔고 전치사의 명사까지 제대로 나왔죠. 따라서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왔기 때문에 접속사 대시 맞다. 문제될 거 없고. 이어서 however, what if it is spent on goods and services? 대절하고 나와있죠. 여기서는 지금 is spent라는 수동태가 나왔습니다. 자, spend라는 걸 보면 니네가 항상 떠올려야 되는 거 spend 시간 ing라는 표현이죠. 또는 spend 시간에 온 명사 이렇게도 쓰기도 합니다. 됐어? 그러면은 spend가 지금 이 시간 표현이 나온 게 얘가 목적어거든. 목적어. 근데 지금 spent 뒤에 목적어가 있어 없어? 없잖아. 시간 관련된 표현 안 나오고요. 바로 on이 나왔어요. on. 그러면 지금 동사 뒤에 목적어가 안 나왔네. 무슨 테스라고요? 수동 테스라고. 똑같은 문제죠? 따라서 is spent 문제될 게 없는 거야. 되니? 그 다음에 이어서 that you are interested in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의 that이 일단 맞는가? 여기서의 that은 목적격 관계 대명사야. 그걸 어떻게 하는데? 첫 번째 단서 앞에 여기 goods and service라는 명사가 나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단서야. 두 번째 단서는 you are interested in에 대한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걸 알 수 있죠. 앞에 사람 아니니까 that 써도 당연히 상관없겠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in은 연결되어 있는 건데 앞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을 만들어줘야겠지. 그래서 전치사 in을 이렇게 써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서 주의할 점 또 하나 있죠. Taking your good friends to a nice place to eat. 여기까지가 주어인데 taking, 즉 동명사가 주어입니다. 동명사 주어면 항상 단수 취급. 이걸 생각해야 돼. 근데 어차피 조동사 나왔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여기서는요. 그 다음에 satisfying 나왔는데 이건 당연히 satisfying 슬래 아니면 satisfied 슬래 요거에 관련된 거겠죠. 만족을 주는 거냐 만족을 받는 거냐. 그렇죠? 자, 그러면 당연히 주어를 봐야겠죠. 주어가 뭡니까? 너의 친구를 데리고 가는 거래요. 너의 친구를 데리고 간다는 행위가 만족을 받겠어요? 행동이 어떻게 만족을 받아? 행동은 만족감을 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ing 정도 문제될 게 없다. 됐습니까? 이렇게 어법적 포인트를 다 잡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3번 볼게요. 자, 3번에선 처음에 원오버 나왔거든? 원오버 나오면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게 뭐뭐 중에 하나, 즉 원자체가 주어죠. 그래서 동사, 수일치 조심해야겠죠? is 제대로 나왔습니다.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lesson 여기까지 뭐 별거 없고요. If a student cannot follow the lesson, it might be bored. bored 이런 거 잘 나오죠. bored 슬래 boring 슬래 이렇게. 자, boring은 지루함을 주는 거고 bored는 지루함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주어가 it입니다. it. 그럼 it이 가리키는 게 뭔지를 알아야겠지. 앞문장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수업 시간에 지루함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부족함이랍니다. 수업의 이해도의 부족이래요. 니네가 왜 지루해하는 거야?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그 얘기하는 거야.
If a student, 만약 어떤 학생이 따르지 않는다면요. 그 수업을, 그러니까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지루함을 주고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당연히 그 수업을 가리키는 거겠죠. 됐어? 그럼 수업이 지루함을 느끼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boring, ing 형태를 쓰는 거다. 이게 근거예요. 됐죠? 자, 나머지도 한번 볼게요. However, 그러나 the opposite can also be the cause of boredom. 여기는 뭐 볼 거 없고요. A class that is. 자, class라는 단수명사가 주어로 나와 있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에 이어서 단수형 동사 나와 있는 거 확인되죠? 그 다음에 실제 동사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Can also be. 어차피 조동사로 나왔으니까 수일치 신경 쓸 거 없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boring으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주어가 뭡니까? class, 수업이야 수업. 수업은 지루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지루함을 주는 거죠. 주는 거. 그러니까 ing요. 문제될 거 없습니다. 또 하나 보자면 여기에 easily라는 형태가 나왔는데 easily는 앞에 나와 있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로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이해돼? 쉽게 이해돼.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로서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The world's first survey was built. 자, was built. 수동태 나왔습니다. 뒤에 뭐가 안 나온다? 목적어 안 나온다. 안 나왔죠? 그리고 survey는 지어지는 거잖아. 지하철은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석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넘어가서 at the time the poor areas 복수형이죠. 주어가 따라서 were 제대로 왔네요. 그 다음에 too crowded to get around 뭐 문제될 거 없고요. 이어서 city officials were looked for a way. 자, 여기서 잠깐만 보자면요. 여러분, look이라는 단어는 자동사지만 look for는 타동사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뭐뭐를 찾다라는 뜻입니다.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겠죠. 뭐뭐를 찾다. 그런데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look for a way라는 목적어가 나왔습니다. 그럼 뒤에 목적어가 나왔으니까 얘는 능동형으로 쓰여야겠네. 됐어? 근데 be looked로 나왔네? 그럼 이거 수동이니까 잘못됐죠. 능동형인 ing로 써줘야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were looking for 라는 형태가 되어야 되고요. 자, 나머지를 또 살펴볼게요. Also, they were interested in enabling. 자, 여기 잠깐 보자면 in이라는 전치사가 나와 있어요. 전치사 뒤에는 명사를 써야 되지. 그래서 동명사를 써준 거야. 그러니까 enabling은 문제될 거 없어요. enabling은 동명사이면서 동시에 능동형입니다. ing이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workers라는 목적어 나온 거예요. 그리고 enable 하면은 얘네가 떠올려야 되는 게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라는 이 오형식 구조를 좀 떠올려 주세요. 얘가 뭐뭐 하도록 가능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하거든. 그래서 뒤에 to travel 투부정사도 문제 없이 나왔습니다. 여기 있는 easily는 요 녀석을 수식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the first survey system was born from this idea. 여기서도 또 수동태로 나왔죠. was born이라고. 그렇죠? 자, 그래서 최초의 지하철 시스템이 이 아이디어로부터 생겨나게 된 거니까 수동태를 썼고 역시나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를 써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데일리 테스트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씩 근거를 좀 명확하게 잡아서 여러분께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좀 이어서 볼 거고요. 지난 시간에 36페이지를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어요. 1번에 대해서. 2번과 3번을 이제 제가 다 설명을 못했었기 때문에 2, 3번을 좀 마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여기는 오래 안 걸려요. 오래 안 걸려. 그래서 일단 2, 3번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챕터인 준동사 챕터를 들어갈 겁니다. 준동사 챕터는 제가 큰 틀만 설명해 줄 거예요. 큰 틀, 커다란 틀. 커다란 틀을 설명해 주고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에는 여러분이 풀어온 문제에 대한 해설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네. 자, 그 저번 시간에 네네. 시간 부족해가지고 not until 만하고 not only able. 아, 그 부분을 제가 좀 한다 했었나요? 아, 오케이. 그럼 거기를 좀 먼저 할게요. 그 2번에 나와 있는 1에 2번에 나와 있는 no sooner than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no sooner than. 왜냐면 전에 말했다시피 나레이 언틸비 같은 경우는 워낙 중요하니까 그런 거고
나돌리 버덜스도 시험에 잘 나오거든. 근데 no sooner than은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나돌리 버덜스를 좀 잠깐 볼게요. 자, 기본 설명은 생략합니다. A뿐만 아니라 B 또한이고 B as well as A로 바뀔 수 있다. 이런 거 있죠. 이 설명은 생략할게요.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얘는 서술형에서 시험이 많이 나온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고등부에서. 아니 내가 꺼버렸네 하필이면. 그 지난번에 그 고등학교 1학년 특히 이제 주역부에서 이 나돌리 버덜소를 활용한 영작 문제도 나왔고 심지어 어법 문제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고등부 특히 고1 때 굉장히 잘 나오는 단골이라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이 나돌리 버덜소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제일 중요한 거는 해석은 뭐 당연하지만 뭐 only를 뭐 just나 이런 걸로 바꿔 쓸 수 있다? 무슨 뭐 also가 생략 가능하다? B as well as A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런 거는 그냥 부수적인 거야. 부수적인 거. 이게 메인이 아니야. 그럼 나돌리 버덜소 B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바로 병렬 구조입니다. 병렬 구조. A와 B가 병렬 구조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여러분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A 자리에 만약 명사가 왔다면 B 자리에도 명사, 동사가 왔다면 동사, 형용사면 형용사, 부사면 부사입니다. 됐어요? 즉 병렬 구조라는 건 똑같은 녀석끼리 연결을 하는 건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 단어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죠? 명사, 명사, 동사, 동사, 단어를 기준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단어가 아니라 문장이 나오면 어떨까? 문장. 됐어? 그러면 여기에 주어 동사가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에도 똑같이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여기에 주어 동사를 쓰고 싶어. 여기에도 주어 동사를 쓰고 싶어. 그럼 우리가 나돌리 주어 동사, 버덜소 주어 동사 이렇게 쓰면 되느냐?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안 된다는 거야. 됐어? 그래서 주어 동사를 쓰고 싶은 경우에 어떻게 쓰느냐? 나돌리에 동사 주어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 버더우소를 쓸 때 이거는 영작할 때 주의점이기 때문에 쌤이 하나 알려줄게요. 버더우소를 쓸 때 주어 동사를 어떻게 쓰냐면 but, 주어, also, 동사 이렇게 쓰는 거예요. also를 요 사이에다 쓰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나갑니다. 영작할 때 의외로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게 이런 also 같은 부사의 위치를 좀 잘 모르거든요. 쌤이 꿀팁 하나 줄게요. 영작할 때의 팁입니다. 여러분 그 중학교 1학년 때 빈도부사라는 거 혹시 배웠나요? always, usually, often 막 이런 애들 배우죠. 이 빈도부사 배울 때 맨날 배우는 게 있어요.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외우더라고요. 비조뒤 일앞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비조뒤 일앞. 막 이런 거 이거 안 써도 돼. 비동사, 조동사 뒤에 오고 일반 동사 앞에 온다. 뭐가? 빈도부사가요. 이렇게 많이 배운다고. 근데 얘들아 빈도부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부사도 이 형태로 많이 와요. 됐어? 그러니까 나돌리 버덜소를 쓸 때 also가 부사잖아. 그럼 이 동사가 일반 동사면 also를 앞에 쓰는 거야. 이 동사가 만약 비동사나 조동사면 also를 뒤에다 쓰는 거고. 됐어요? 똑같아요. 얘랑 똑같다고. 됐죠? 근데 이거는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니니까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lso도 뭐 생략도 가능하니까요. 됐죠? 자, 우리 지난번에 도치에 대해서 실컷 배웠었습니다. 도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서술형이다. 서술형이 많이 출제된다. 지난번에 제가 가르쳐드렸던 도치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부사 도치였고요. 두 번째가 부정어 도치였습니다. 부사 도치는 제가 단순 도치라고 얘기를 했었어. 단순 도치. 어떻게 해라? 그냥 자리 바꾸면 끝난다. 됐죠? 어떨 때? 맨 앞에 장소나 방향의 부사가 나왔을 때. 됐어? 장소나 방향의 부사가 나오면 주어 동사를 어떻게 해라? 그냥 바꿔라. 이러면 끝이었어요. 단순 도치. 자, 그런데 문장 맨 앞에 부정어나 준부정어가 나왔다. 그러면은 역시나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되는데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라? 의문문 만들듯이 도치해라 라고 해서 제가 의문문 도치라는 용어를 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돌리는 어떻습니까? 나 부정어잖아요.
그렇지? 그럼 당연히 여기는 무슨 도치야? 의문문 도치가 돼야 되는 거야. 의문문 도치. 됐나요? 이게 핵심이야. 이거 알면 끝이에요. 이거 알면 끝이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 됐죠? 그러면은 책에 나와 있는 그 예시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책에 나와 있는 거 똑같이 써볼게요.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I not only enjoyed 이렇게 나왔어요. 자, 목적어는 생략할게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but I also 뭐라고 나왔냐? received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 책에 나와 있는 예문 쓴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서 내가 아까 알려준 꿀팁이 지금 바로 나오고 있죠. 여기 보여요? 주어 동사 사이에 also 써 있는 거 보이죠? 보이죠? 일반 동사 앞에. 자,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여기에서는 주어 동사가 도치가 안 일어났죠. 왜? not only 뒤에 온 게 뭐예요? enjoyed잖아. enjoyed 동사잖아. 동사. 그치? 그러니까 이제 도치가 안 일어난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얘를 도치로 한번 바꿔보면 not only를 문장 맨 앞에 써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주어 동사가 자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의문문 쓰듯이 써야 된다고. 의문문 쓰듯이. 그럼 I enjoyed를 의문문 쓰듯이 한다면은 did I enjoy가 되겠죠. 뒷부분 똑같이. 됐어? 여기도 똑같이 쓰면 되는 거예요. 됐니? 여기는 변하는 거 없어요. 여기가 핵심이야. 여기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요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여러분. 나돈 리버더스 쓸 때요. 요것만 주의하면 돼. 이게 근데 시험에 겁나 잘 나와요. 그냥 단골이야, 단골. 고1 서술형 어법 단골입니다. 굉장히 잘 나옵니다.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으니까 요 부분만큼은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 3번 1에 1, 2, 3번 Not only but also, No sooner than, Not a until be 3개 있잖아요. 이 3개 중에서 Not only but also가 단연코 1입니다. 출제율 1입니다.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아시겠죠?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서술형으로 많이 출제된다고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no sooner than은요, 그냥 책에 있는 내용 가볍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no sooner than은요,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다 라고 돼 있어요. 얘도 도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래 있는 예문을 바로 보자면 all the people had no sooner arrived than the meeting started. 모든 사람들이 도착하자마자 회의가 시작됐다. 그냥 이런 거거든. 그래서 no sooner가 문장 맨 앞으로 빠졌죠? 그럼 no도 부정어잖아. 그럼 똑같이 부정어 도치 되는 거예요. 그래서 had all the people arrived라고 지금 주어 동사를 바꿨죠. 의문문 쓰듯이 바꾼 겁니다. not a until be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서 관용적으로 쓰이는 도치 구문이라고 나왔는데,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자, 관용적으로 쓰이는 도치 구문 그 파트는요, 얘 자체가 어법으로 잘 나와요. 얘는 영작은 별로 안 나옵니다. 어법으로 잘 나오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둘게요. 자, 관용적 도치라고 제가 쓰겠습니다. 관용적 도치. 자, 저는요 지금 책에 so, neither, nor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두 덩어리로 나눠서 쌤이 설명을 해줄게요. 자, 첫 번째는 so 동사 주어입니다. 두 번째는요 neither 또는 nor 쓰고 동사 주어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자,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so 동사 주어는 주어 또한 그러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neither나 nor 동사 주어는 주어 또한 그렇지 않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됐어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neither나 nor에 이미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부정어, 뭐 don't나 이런 걸 쓰지 않습니다. 이게 주의점이고요. 여기에 부정어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해석되고요. 여기에는 부정어가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은 여러분이 뭔지 잘 감이 안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서 자, 여기 동사 부분을 좀 보자면 이 동사 부분은 미리 말씀드리면 대동사라는 걸 사용합니다. 대동사. 대동사가 뭐냐? 말 그대로 동사를 대신하는 것. 이거를 대동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동사를 대신하는 게 뭔데요? 이것도 와닿지 않죠? 아주 쉽게 설명할게요.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안 써도 돼요. 여기는 예문. 만약에 뭐 do you like soccer? 이렇게 썼어. 너 축구 좋아해? 그러면은
Yes, I do라고 대답하죠. 이 do가 뭐야? 이게 대동사예요. 이게 대동사야. 이 do가 가리킨 게 뭔데요? Like soccer. 이거 아니에요? 이거잖아. 너 축구 좋아해? 나 축구 좋아해. 축구 좋아한다는 말 두 번 쓰기 싫으니까 그래 이렇게 그냥 대답하는 거잖아.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일반 동사를 썼으니까 일반 동사로서 do를 쓴 겁니다. Are you로 물어보면 우리가 yes I am이라고 대답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비동사로 물어보면 비동사, 일반 동사로 물어보면 do 시리즈, 조동사로 물어보면 조동사. 됐어? 이렇게 똑같이 대답하는 걸 우리가 대동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저 소동사 주어와 니덜 동사 주어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장 쉬운 예시로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쉬운 예시.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볼게요. I like soccer라고 써볼게요. 어떤 애가 I like soccer 이랬어. A가 나 축구 좋아해. 나도 이렇게 쓰고 싶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쓰죠. me too라고 쓰죠. 근데 이 me too 대신에 뭐라고 써도 되는가? 얘네를 써도 되는 거예요. 됐어? 어떻게 쓸 수 있는가? 윗문장이 like 긍정문이니까 똑같이 우리가 긍정문에 해당되는 요 놈을 써주면 됩니다. 소동주를 써주면 돼요. 소동주. 그러면 so 동사는 like가 일반 동사니까 일반 동사를 대신하는 do를 써주고요. 주어는 이제 이 사람의 입장에 맞춰서 I라고 써주면 됩니다. So do I. 됐어요? 이러면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나도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So do I. 나도 그래. 됐어? 자, 또 다른 예시. 이번에는 부정문으로 써볼게요. I don't like soccer. 나는 축구를 안 좋아해. 나도 그래 할 때는 우리가 이때 me too라고 안 씁니다. 참고로 me either라고 해요. me either. 나도 안 좋아해 이런 거거든. 그러면은 부정문이니까 요 버전으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neither 써주고 일반 동사니까 do 씁니다. 여기에 don't 쓰면 안 돼요. 여기에 부정어가 있으니까 나도니까 I로 써주면 되겠죠. neither do I. 이러면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 so 동주와 neither 동주의 이제 그 의미와 차이점은 바로 이런 겁니다. 주어 또한 그러하다. 앞에 나온 내용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마찬가지의 행동을 한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책에 있는 거를 좀 보자면 I'm tired. 나는 피곤해. I want to go badly. 나는 일찍 자러 가기를 원해. And so does my mother. 그리고 우리 엄마도 그래. 이런 소리예요. 우리 엄마도 그러하다. 그럼 우리 엄마도 그러하다는 건 우리 엄마도 일찍 자러 가기를 원한다. 이걸 말하는 거죠. 됐어? 앞에 나와 있는 동사가 want, 일반 동사잖아. 그러니까 일반 동사니까 대동사로 does를 써준 거야. does. 됐어요? 우리 엄마는 3인칭 단수잖아. 그러니까 do가 아니라 does를 써준 거죠. 이해돼요? 아래 있는 예시도 봐봐. I don't like a noisy restaurant. 나는 시끄러운 식당을 싫어한대요. 나도 그래. Neither do I, nor do I.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됐죠? 자, 일단 기본 설명은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얘가 시험에 어떻게 나와요? 이게 중요하죠? 시험 포인트 그냥 바로 설명할게요. 요 대동사 있죠? 얘가 시험 포인트예요. 참고로 말할게요. 최근에 수능 있었죠? 수능에서 나왔어요. 이번 수능에서 나왔다고요. 대동사. 오케이?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이 대동사에 대한 거는. 자, 이거 갖고 시험에 내는 건 결국 뭐냐면요. do 시리즈를 쓸래? 아니면은 비동사 시리즈 쓸래? 요걸로 시험 내는 거예요. 됐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so did he라고 쓸래? 아니면 so was he라고 쓸래? 이렇게 내는 거야. 됐어? 이거야 이거.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앞에 일반 동사 나왔으면 did 쓰면 되고요. 비동사 나오면은 비동사 was를 쓰면 되겠죠. 됐어요? 이렇게 풀면 돼. 어려울 거 없죠? 어려울 거 없죠? 이거 근데 구분하는 문제 엄청 잘 나옵니다. 참고로 대동사에 관련된 거는요. 내신보다는 모의고사 및 수능에서 좀 더 선호하는 유형입니다. 이거는요. 내신에서는 좀 덜 선호하더라고요. 됐죠? 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so와 such 뒤에 어순인데요. so 형어명, such어 형명 나와 있죠?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냥 해석만 알려줄게요. 해석만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책 옆에다가. 너무나 또는 그렇게나 형용사한
명사 이겁니다. 예, 해석만 써주세요. 끝이에요. 너무나 또는 그렇게나 형용사한 뭐 명사. so 형어명, such여 형명.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so good a chance 그렇게나 좋은 기회, 너무나 좋은 기회. 이렇게 해석하면 돼. Such a long journey 그렇게나 긴 여행, 너무나 긴 여행. 됐어요? 그냥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별거 없죠? 별거 없죠? 얘 갖다가는요 시험 낼 거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넘어가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치 파트는 일단 마무리를 다 했고요. 보자. 뒤에 이제 준동사 파트가 있는데 그 준동사를 제가 전에 설명을 아마 분사 쪽을 제가 설명하면서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한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준동사의 종류가 뭐 이렇게 나와 있고 부정사, 동명사, 분사 뭐 이런 거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챕터 4 자체가 동사와 준동사 파트라서 이 부분은 제가 좀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48페이지를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48, 50 여기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어서 설명드리고 설명 끝나고 난 다음에는 숙제용 부분 피드백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 하시죠.
잘들 쉬었죠? 다음 거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준동사 파트를 좀 볼 건데 준동사에 대한 거를 다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책은요 47페이지를 펴주십시오. 47페이지 Chapter 4 동사와 준동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좀 볼게요. 일단은 준동사라는 게 무엇인지는 일단 우리가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동사. 자, 준동사 하면은 동사와 비슷하지만 동사가 아닌 녀석. 이게 준동사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비슷하냐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 시제를 표현하는 것, 두 번째 태를 표현한다는 것, 세 번째 긍정과 부정을 표현한다라는 점, 그리고 네 번째 동사 기준으로 앞에 주어가 오고 뒤에 목적어나 보어가 온다는 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쌤이 필기해줬을 때 4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동사와 비슷하지만 동사가 아니다. 그러면 동사가 아니라는 건 결국에 또 뭘 의미하느냐? 동사가 아니라는 건 당연히 동사 자리에 쓸 수 없다라는 점, 그리고 뭐뭐다라고 해석이 안 된다라는 점이죠. 됐어요? 동사가 아니니까요. 이게 일단은 준동사입니다. 그러면 동사와 준동사를 가지고 시험에서 어떻게 내느냐? 여기가 동사 자리냐 아니냐로 시험을 내는 거예요. 됐어? 그럼 여기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문 분석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구문 분석. 됐죠? 자,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설명은 뭐 별거 없는데요. 책에 나와 있는 설명은 동사는 뭐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준동사라는 거는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뭐 그 설명은 됐어요. 어쨌든 준동사라는 건 뭐다? 동사랑 비슷하지만 동사가 아니다.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준동사의 이제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정사, 두 번째 동명사, 세 번째 분사. 이렇게 세 종류가 있죠. 됐어요? 부정사에는 또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투 부정사, 두 번째 원형 부정사라는 게 있고요. 분사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다시피 현재 분사, 두 번째 과거 분사,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자, 그러면 투부정사, 원형부정사, 동명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이 다섯 개는 전부 다 뭐다? 동사랑 비슷해요. 이런 점이. 근데 동사가 아니라는 점. 됐어? 요거를 기억하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투부정사, 원형부정사, 동명사, 현재분사, 과거분사는 전부 다 다시 한번 뭐다? 동사가 아니라고 했죠. 그럼 동사가 아니니까 다른 품사의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다른 품사의 역할. 자, 그래서 하나씩 보자면 부정사라는 녀석은 품사 세 가지의 역할을 하죠. 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세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동명사는 이름에 써있죠. 동사를 명사로 바꾼 거기 때문에 명사의 역할을 하고요. 분사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다시피 형용사의 역할을 합니다. 됐죠? 여기에 어떤 걸 보더라도 동사의 역할을 한다는 건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어.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자면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랑 비슷하다는 거. 내가 지금 이 얘기 한 5번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서 그렇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48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1에 동사 대 준동사 나와 있죠. 포인트 2번에는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를 써라, 부사가 아니다 라는 내용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3번에는 동사에 따라 달라지는 목적격 보어 나와 있고, 네 번째 동사의 반복을 피하는 두,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에서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최 1순위는 포인트 1번입니다. 동사 대 준동사예요. 이것도 매번 수능에서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잘 나오는 유형이에요. 포인트 1번 동사와 준동사를 비교하는 거. 이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2순위가 포인트 4번에 있는 동사의 반복을 피하는 두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대로 우선순위를 좀 표시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총 4개 포인트니까 우리 별로 표시합시다. 포인트 1은 별 4개예요. 별 4개. 그리고 그 뒤 페이지에 있는 포인트 4번 동사의 반복을 피하는 두, 아까 말했던 대동사입니다. 이게 별 3개. 됐어? 그 다음에 그 포인트 2에 나와 있는 보어 자리에 형용사 써라 라는 게 별 2개. 마지막으로 포인트 3번이 별 1개짜리입니다. 됐어요? 이렇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별을 해준 기준은 무엇입니까?
시험에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 제가 이제 별을 쳐드린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하나씩 설명드리죠. 동사 대 준동사 이거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미 여기에서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특별히 말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쓸게요. 포인트 1. 자, 동사 대 준동사죠. 요 녀석에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이 녀석에서 핵심은 무엇이냐? 구문 분석이에요. 구문 분석. 그러니까 구문 분석을 통해 구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게 핵심이야. 구문 분석해서 얘가 동사 자리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 중학교 때 이 영어 문장의 구조를 배울 때 가장 처음에 배우는 게 뭐냐면 한 문장에는 동사가 하나만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근데 그 말이 조금 잘못됐어요. 조금 잘못됐어. 좀 정확하게 말하자면 잘 들으세요. 한 문장의 동사가 하나가 아니고요. 하나의 절에 한 동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의 절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안 써도 되니까 잘 들어봐. 문장이라는 개념은요. 마침표로 끝나거나 물음표로 끝나거나 느낌표로 끝나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문장이라고 부르는 거야. 문장. 절이라는 개념은 주어, 동사가 있는 것 하나하나를 절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위에 쓴 거는 하나의 문장에 하나의 절이 있는 거예요. 됐어? 근데 아래 거는 하나의 문장에 두 개의 절이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즉 정확하게는 한 문장의 동사가 하나여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의 절에는 동사가 하나여야 된다는 게 정확한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동사 대 준동사 문제를 학교에서 또는 수능에서 출제를 할 때는요. 구문 분석을 얘가 얼마나 잘하는가 지금 여기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하나의 절인지 네가 구분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라는 거예요. 됐어요? 결국 구문 분석 실력에서 갈리는 게 이 동사 대 준동사를 제대로 내가 구분할 수 있는가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동사 대 준동사 같은 경우는요 시험에서 고등부 내신에서 특히 잘 나오는 유형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를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특히나 잘 나오는 건데 이 유형은요 2018년 기준으로는 고등학교 2학년 특히 안곡부에서 많이 출제하던 이제 유형이었습니다. 근데 재작년 작년부터는 슬슬 바뀌면서 고1 2학기 이렇게 내려왔어요. 점점.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는 고1 1학기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 하나를 소개해 줄게요. 자,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건 준동사 세 가지 중에 분사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분사를 가지고요. 자, 일단 아주 쉬운 예문을 보여줄게요. 아주 쉬운 예문. 자, 예를 들어서 I have dinner and watch TV. 이거 해석 못한 사람 없겠죠? 나는 저녁을 먹었고 TV를 봤다. 이거죠? 정말 쉬운 예시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똑같은 말이 되도록 바꿔보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I have dinner 콤마 찍었어요. and 안 쓸 거예요. TV 이렇게 썼어요. 제가 여기다가 watched라고 써볼게요. 자,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어떻게 바꿨습니까? and를 콤마로 바꾼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은 어법상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 문장 I had dinner, watch TV 맞을까? 틀릴까? 준혁아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이 문장 뭘 그렇게 고민을 얘나 이거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그래? 윤수 맞는 것 같아? 그래? 조현이는? 맞는 것 같아? 그래? 다 맞다고 생각해요? 틀렸어요. 틀렸어. 안 맞아.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점 하나. 여기는 지금 동사가 나와 있고 여기에도 동사가 나와 있죠. 그렇죠? 그렇죠? 한 문장인데 동사를 두 개 썼네. 왜 두 개를 쓸 수 있었던 거죠? 뭐 때문에? and 때문에 그런 거죠. and 때문에. 그렇죠? 이 and라는 녀석 때문에 동사 두 개를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접속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and 대신에 콤마가 나와 있죠. 여러분 제가 얘기할게요. 콤마는 접속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콤마는 접속사가 아닙니다. 콤마가 접속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안 써도 되니까 그냥 보세요. 콤마가 접속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여러 개를 나열할 때입니다. 여러 개. 이렇게 여러 개를 나열할 때. 이때 and를 마지막에 썼죠. 그럼 요 앞에 있는 요 콤마 이건 뭡니까? 이게 and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요 경우를 제외하고는 콤마는 접속사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여기 동사 나왔어. 근데 여기에 watch 들어가 또 동사를 썼잖아. 동사 두 개를 쓰려면 뭐가 필요해? 접속사가 필요하다고. 근데 얘는 접속사가 아니야. 그럼 watch 들어가 쓸 수 있어요? 이게 맞아요? 이게 틀린 거라고요. 됐어? 자 그럼 틀렸어요. 그럼 우리가 틀린 상태로 두면 안 되겠지. 얘를 올바르게 고쳐야겠죠. 그렇죠? 올바르게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잘 봐봐. 잘 봐봐. 위에 거가 해석이 어떻게 됐어? 나는 저녁을 먹었어. 그리고 TV를 봤어잖아. 그리고 TV를 봤다. 그럼 여기에서의 watched라는 이 단어는요. 그리고 봤다라는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맞아요? and가 있으니까. 이 watched라는 단어 하나가요. 그리고 봤다라는 해석이 돼야 돼요. 그리고 봤다. 근데 여기서는 봤다의 뜻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봤다. 이거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이 문장을 올바르게 고쳐 쓰려면요. watched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 watching 이렇게 쓰면 돼요. 이러면 올바른 문장이 됩니다. 선생님 왜 ing로 고치면은 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3 1학기나 2학기 때 배우는 녀석인데 너네가 내신 대비 때 분명히 배웠습니다. 어떤 거냐면 분사 구문이라는 개념이거든요. 분사 구문. 지금 뭐 분사 구문 배우는 거 아니니까 가볍게만 설명할게요. 여러분 분사 구문에는 정말 많은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리고 뭐뭐 하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분사 구문 자체. 분사 구문 자체. 지금 여기서 필요한 해석은 그리고 봤다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분사 구문을 써준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해 줄게. 더 쉽게. 자, 왜 얘를 워칭으로 쓸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흔히 분사 구문 쓸 때 어떻게 씁니까? 잘 봐. 여기에서 and 뒤에 이 and와 watched 사이에 생략된 주어는 I겠죠. 똑같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맞아?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근데 우리가 흔히 중3 때 분사 구문 어떻게 배워요? 지우고 똑같으면 지우고 이거 ing잖아요. 이거 아니야? 우리 이렇게 배우잖아. 그럼 어때요? watching TV 똑같아지죠. 됐어? 똑같은 거야. 우리가 배운 분사 구문과 똑같다고요. 따라서 I had dinner watching TV 이렇게 해도 윗문장과 같은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됐어? 그러면 시험에서 어떻게 낼까요? 시험에서는 watching에 밑줄 쳐놓는 거야. 여기에 밑줄 쳐놓는 거라고. 그리고 시험에 어떻게 내는 거야? 이 watching이 맞냐 아니냐. 얘가 맞냐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 문제 자체가 뭔데요? 요거 아니야? 그래서 동사와 준동사를 비교하는 문제죠. 되셨죠? 이게 바로 지금 고1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시험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동사와 준동사를 비교하는 거에 있어서. 됐어?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고요. 이번 2학기 중간고사 주역고에서도 나왔었고요. 지난 1학기 때 대진고에서도 나왔고 그냥 대부분 학교에서 지금 내고 있는 문제가 바로 요겁니다. 요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동사 대 준동사 정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근데 책에는 지금 이게 없어요. 지금 책에 있는 예문에는 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은요 이것만 알아도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갑니다.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문법 시간에 배워가야 할 점은요 바로 요거로 여러분이 포인트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사 대 준동사에서 특히 뭐다? 분사 구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꿔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것만 좀 하나 챙겨가세요. 자, 나머지는 제가 딱히 설명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선순위대로 설명을 할 거거든요. 포인트 4번에 있는 대동사인데요. 사실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말로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말로만. 자, 대동사는 다시 한번 보다 동사를 대신하는 거고요.
앞에 비동사가 나오면 비동사로, 조동사가 나오면 조동사로, 일반 동사가 나오면 do로 대신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시험 포인트는 무엇이다? do 쓸래 be 쓸래예요. 거기다 써두세요. do 쓸래 be 쓸래. do vs be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 포인트야. 됐지? 자, 50페이지 포인트 4번에 있는 예문을 그냥 읽어볼게. 같이. 예문 보면 Some people learn more from their failures than they do from their successes.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they do라고 나와 있어. do. 그들이 그들의 성공으로부터 하는 것보다. 그럼 여기서 한다라는 게 뭐예요? 배운다라는 걸 대신하는 거죠. 앞에 나와 있는 일반 동사 learn을 대신하는 겁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동사로서 일반 동사니까 do를 쓴 거고요. 앞에 있는 주어가 3인칭 단수가 아니고요. 시제가 현재니까 그냥 do를 쓴 겁니다. 됐나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are 쓰면 틀리겠죠. 왜? 앞에 비동사가 아니니까. 됐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쪽으로 가서 포인트 2번 보겠습니다.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를 써야 된다. 부사를 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포인트 2번은요. 포인트 2번과 포인트 3번을 내가 우선순위를 낮췄잖아. 왜 우선순위를 낮췄냐면요. 포인트 2와 포인트 3은요, 여러분 암기에 가까워요. 사실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포인트 1, 포인트 4는 암기라기보다는 이해에 가까운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포인트 2, 3은 암기에 좀 가까워요. 그래서 출제율이 비교적 낮은 편이에요. 비교적. 포인트 2 같은 경우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얘가 왜 출제율이 포인트 3번보다 높냐면 포인트 3은 생암기예요. 포인트 3은 생암기야, 생암기. 근데 포인트 2는 생암기까지는 아니에요. 왜냐면 얘는 구문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 됐어? 그렇기 때문에 얘가 비교적 출제율이 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래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 주격 보어로 형용사를 취하는 동사, 3번에 목적격 보어로 형용사를 취하는 동사 이렇게 표로 정리되어 있죠. 그렇죠? 자, 간략하게만 쓰겠습니다. 그 2번 아래 보면은 2번에 표가 이렇게 아래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이 형식 동사예요. 이 형식 동사. 됐어? 그리고 아래 3번에 이렇게 또 표 나왔죠? 거기에는 써두세요. 5형식 동사입니다. 됐어? 이렇게 써두세요. 그러면은 우리 고등부에서는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 2형식 동사에 대해서는 별로 안 나옵니다. 이건 출제율이 좀 떨어지고요. 5형식 동사가 좀 더 시험에 잘 나와요. 5형식 동사. 이거는 아까 제가 데일리 테스트 볼 때 사실은 설명을 했던 건데, 자, 어떻게 출제하는지 어떻게 출제하는지 그 출제 포인트만 알려줄게. 나머지는 암기니까. 잘 봐. 내가 하나 예를 들어서 consider 잡고 해볼게. consider. 아까 나왔던 거거든. consider가 뭐라? 5형식 동사야.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 그럼 여기 보어 자리니까 형용사 써야 되잖아. 여기다가 부사 쓰면은 땡이잖아. 그치? 근데 이런 패턴으로 안 내요. 이건 너무 쉽고, 아까 우리가 데일리 테스트에서 봤었던 수동태로 바꿨습니다. 수동태로. 됐어? 그럼 얘를 수동태로 쓰면은 be considered가 되겠지. 이렇게 됐어요. 얘가 주어 자리에 가서 이렇게 됐고요. 얘는 그대로 내려와서 보어가 되죠. 됐어? 그러면은 요 자리에 뭘 써야 돼? 형용사를 써야겠죠. 왜? 보어 자리니까. 됐어? 여기다가 부사 쓰면 땡이라는 겁니다. 이게 출제율이 높아요. 됐어? 이걸 그냥 그대로 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책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죠. 그렇죠? 책에 있는 예문 봐봐. 이건 완전 껌이야. 첫 번째 예문 보면은 I'm youngest child and thus less aggressive 또는 aggressively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동사가 누구야? 앞에 나와 있는 am 비동사잖아. 비동사. 그럼 당연히 보어 aggressive 써야겠죠. 이렇게 안 나온다고. 이런 허접한 문제 안 나와. 두 번째도 보면은 They want guests to relax and feel comfortably 이렇게 나왔어요. feel 이것도 뭐야? 이 형식 동사야. 아래 나와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도 역시나 comfortably가 아니라 comfortable 형용사를 써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문제는 뭐야? 안 나온다고. 안 나와. 아, 이런 거 너무 쉬워. 이런 거 내면은 선생님한테 큰절해야 돼. 감사합니다 하고 맞춰야 돼요. 이런 건 안 나옵니다. 어떻게 나온다? 5형식 구조에서 수동태로 바꿔서 나오는 게 이게 고등부 스타일이야. 이게 고등부 스타일.
알겠죠? 자, 마지막 포인트 3번 보겠습니다. 어이씨, 이거 할 시간 있을래나? 자, 포인트 3번에 동사에 따라 달라지는 목적격 보호하고 나와 있죠. 자, 이거는요 우리가 중학교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사역동사, 뭐 지각동사,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무슨 뭐 want 목적어 투부정사, advise 목적어 투부정사, expect 목적어 투부정사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쵸? 내가 아까 말했죠? 암기예요. 생암기입니다. 생암기. 생암기는 제가 분명히 말할게요. 단순 암기는 어법 문제로는 거의 안 나옵니다. 어법 문제로는 거의 안 나와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겠지. 쌤 이거 그럼 외울 필요 없어요? 아니요, 외워야 돼요. 외우긴 외워야 돼. 왜요? 어법 문제로 내가 안 나온다 했잖아. 뭘로 나와요? 영작으로 나와요. 한 가지 사례를 하나 말해줄게요. 예전에 2년 전에 가자고 다니던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가자고 1학년이었는데 그 친구가 그 이제 시험을 봤는데 기말고사였던 걸 기억해요. 1학기 기말고사. 주제를 영작하는 거였어요. 주제를 영작하는데 근데 뭘 써야 되냐면요. expect 목적어 투부정사라는 이 구조를 썼어야 됐었습니다. 시험지 보여줄 수 있는데 지금 꺼갖고 제가 나중에 보여줄게요. expect 목적어 투부정사를 썼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순간 이게 헷갈린 거야. to를 써야 되나 ing를 써야 되나 이게 헷갈린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ing를 썼어요. 결국에. 나머지는 어땠냐? 다 맞았어요. 나머지 다 맞았거든? 근데 이것 하나 때문에 이게 5점짜리 문제였거든요? 이게 그냥 다 틀렸어요. 구분 점수 없이. 그래서 이 친구가 등급이 떨어졌어요. 이 5점 깎여가고. 이랬다는 거예요. 됐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3번은요 단순 암기 부분은 어법으로는 안 나옵니다. 여기다 to 쓸래 ing 쓸래? 안 나와요. 이런 거. 이런 거는 딱 중학교 수준이에요. 중학교 수준. 고등학교에서는 안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외워둬야 돼요. 왜? 영장에서 나오니까. 가장 최근에 지금 이근방에서 가장 어려운 영어 시험이 어려운 학교 중 하나인 안국고에서 지난 2학기 중간고사 가장 최근 시험이죠. 중간고사에서도 비슷했어요. 서술형 1번 문제가 뭐였냐면은 위글의 제목이었나? 제목을 영작하는 문제였거든요. 제목을 영작하는 건데 거기서 뭐가 나왔냐? allow 목적어 투부정사를 활용하는 영작이 나왔었습니다.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그러면 allow 목적어 투부정사를 모른다면 영작 못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포인트 3번은요 어법이 아닙니다. 영작을 위해서 외워야 돼요. 영작을 위해서. 아시겠죠? 어법 문제로는 안 나옵니다. 허접해요. 안 나와요. 됐죠? 지금 거기 문제 보시면은 고 쓸래, 투 고 쓸래 막 이런 거 나왔잖아. 앞에 보면은 made 사역동사 나와 있죠. 그럼 사역동사니까 당연히 동사 원형 써야겠죠. 이런 거 안 낸다고. 이런 거는 중학교 2학년 수준이야. 딱 중2 수준이야. 중2 수준. 중3에서도 안 내요. 요새 이런 거는. 그죠?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52페이지는 조금 긴 내용이라서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여러분이 숙제해온 부분에서 몇 문제만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을 좀 펴주실래요? 41쪽. 자, 수능 공략 미니 모의고사라고 나와 있죠. 41쪽에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기를 할 때 문제를 푸셨어야 됐고 각각의 어법상의 근거를 작성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신 분은 오늘 수업 끝나고 숙제 다 하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 하고 저한테 검사 받고 가야 됩니다. 오늘 숙제 안 된 사람들 아까 제가 저기 누구야? 예나랑 준혁이 빼고는 전원 답니다. 자, 일단은 어떤 문제를 볼까? 1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1번 문제? 1번 문제 같은 거는 사실 애들 되게 쉽게 풀 수 있어. 답이 3번이잖아요. 답이 3번이고 혹시 채점 안 된 사람 채점하시고요. 1번의 답이 3번인데 왜 3번인지 아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consider가 나왔어.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어. 오늘 consider 세 번째 본다. 자, consider는 몇 형식 동사라고? 5형식 동사라 했어. 그럼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나와야 돼. 근데 뒤에 뭐 나왔어요? difficult, 형용사 나왔지. 됐어? 형용사가 나왔다는 건 얘들아, 형용사가 나왔다는 거는 명사를 꾸며주거나 보어거나 둘 중 하나겠지. 그렇지? 근데 지금 difficult가 꾸며줄 명사가 어디 있어요? 앞뒤에 없잖아. 그러면은 꾸며주는 말 아니에요. 그럼 여기 difficult는 무슨 자리? 보어 자리라는 거야. 이해됐지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 consider 뒤에 보어만 나왔네?
consider 뒤에 보호만 나왔네. 그럼 이 consider를 어떻게 써야 돼? 수동태로 써야겠지. 됐어? 그래서 틀린 거야. 이렇게 풀면 된다고요. 제가 지난번에 능수동태 구분하는 법 알려드렸죠. 해석과 어법을 활용해라. 해석은 얘가 하는 거냐 되는 거냐. 너네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방법. 어법을 이용하는 거는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태, 없으면 수동태.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 be, is, considered를 써야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나머지도 한번 보자면 1번을 볼게요. 1에 1번 비동사 are가 나왔죠? 수일치를 볼게요. plenty of good reasons. reasons가 주어져. 그렇죠? 그래서 are 문제 없죠. 2번 fascinating. fascinating이냐 fascinated냐 ing냐 pp냐 능동 수동 구분하는 거죠. 해석을 해야 돼요. 얘는요. 자, 앞에 있는 주어를 보자면 their biology and behavior 이렇게 나왔어. 그들의 생태와 행동이 매혹을 느끼는 게 아니겠죠. 행동이 어떻게 매혹을 느껴요? 말이 안 되죠. 매혹을 주는 거니까 매혹적인 거니까 이 fascinating을 써야겠죠. 그다음에 4번은 do many marine species have 이렇게 나왔어요. do 동사 나왔고 many marine species 주어 나왔고 have가 또 동사 원형 나왔죠. 그러면 지금 문장 구조가 의문문처럼 쓰여 있죠. 맞아요? do 주어 동사 원형 의문문처럼 쓰여 있잖아. 그럼 이 문장이 의문문인가? 쭉 가봤더니 for variations in water quality and temperature 의문문이 아니네. 그러면 도치된 거죠. 무슨 도치? 부정어 도치. 됐어? 부정어 도치가 돼야만 의문문 형식으로 쓰니까요. 그래서 부정어 도치가 됐는가 앞부분을 보면은 little이 나와 있죠. little. 됐어? little. 부정어 나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부정어 도치가 이루어졌다. 5번 demands 하고 나왔습니다. demands. 주어를 먼저 찾아야겠죠. 주어는 keeping이야. keeping. 그렇죠? 동명사죠. 동명사는 단수 취급. 그래서 일단 수일치는 맞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수일치에서 끝나면 안 되고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도 따져봐야 돼. 뒤에 목적어가 있는가? significantly more monitoring. 모니터링 나왔네. 모니터링. 동명사 나왔네. 됐어?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태도 써야 된다. 그래서 demands가 맞는 거예요. 됐니?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금 챕터 1부터 챕터 4까지 전부 다 동사 관련된 거거든요. 다 동사 관련된 거야. 항상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접근해라? 일단 첫 번째, 얘가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 이걸로 먼저 생각을 해야 돼.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 두 번째는 동사 자리가 맞다면 수일치와 태를 신경 쓰라는 겁니다. 수일치와 태. 이것만 신경 써도 여러분 정답률이 최소 50%는 올라요. 최소. 아시겠죠? 자,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마저 제가 좀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숙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했다시피 숙제로 지적받은 분들은 끝나고 다 하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이 11월 30일이죠? 일단 그 채점 안 된 사람들 채점 다 해야 된다. 알았죠? 그 지금 문제풀이 채점 안 된 사람들 많던데 아까 보니까. 그죠? 51에서 54까지만 할게요. 풀기인데 추가적으로 또 갑니다. 51, 53쪽은요. 51, 53. 아, 잠깐만요. 51, 53. 아, 이거는 전부 다 해야겠다. 그냥 이렇게 쓸게요. 51에서 54 전체 다요. 문제 풀고 해석하고 구문 분석하고 그 다음에 어법상의 근거까지 다 작성해 보세요. 전부 다. 그리고 두 번째 당연히 백지 테스트. 이거는 제가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오늘 수업 시간에 필기한 것에 대한 백지 테스트입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보시고요. 저기 뭐야 숙제 부분 마무리 하셔야 되는 분들은요 A 잡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A 잡으시고. 자, 고생들 했습니다.
에이전실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응? 보강 뭐?